42장의 PPT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절반쯤 왔습니다. 시간 40분 정도 지났고요. 자,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환경을 조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아쿠아포닉스, 대부분의 일반 하이드로포닉스, 즉 양액 기반 수경재배와 양어 기반 수경재배는 국내에서 95% 정도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곳은 완전한 자연에서 그냥 자연광이 떨어지는 것과 조금 달라요. 유리를 쓸 일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필름을 투과하게 되고 플라스틱 필름을 투과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가 발생해요. 물론 일반 가시광선은 대부분 그대로 들어와요. 혹시 여러분들이 폴리에틸렌에 들어있는 필름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장력 필름들이 폴리에틸렌인 경우가 많은데 장수비닐 같은 것들이요. 폴리에틸렌 필름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파장 쪽에 투과율이 높고 나머지는 조금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흡수되는 거나 반사되는 편이에요. 즉, 700 나노메타 쪽은 잘 들어오는데 400 나노메타 근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쪽으로 올라간 위쪽에 있는 장표에서 400 나노메타와 700 나노메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셨죠? 네. 염화 비닐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특히 자외선 흡수제가 들어간 경우에는 자외선이 대부분 날아가 버릴 거고요, 당연히. 그 필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시에 장파장, 즉 700 나노미터 근방의 투과율이 낮아져요. 아, 네네네네. 자리 비우셔도 됩니다. 그런 거 뭐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외선을 대부분 다 흡수해버려요. 네. 그래서 유리로 되어 있는 온실이다라고 하면 자외선은 거의 안 들어요. 99%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외선은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만약에 자외선의 투과율이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과실이 잘 안 열리고 착과나 착색이 잘, 아니, 저는 과실 안 해요. 그런 관계 없어요. 근데 과실을 길러야 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보조광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죠. 동시에 이런 비닐하우스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단 말이에요. 골조가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뭐 4x2 같은 굵은 각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각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거기에 음영이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광량이 아주 민감한 지역이나 그런 계절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전체적인 농장의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인하되 인장 강도는 뛰어나되 가급적이면 가는 골재를 쓰는 것이 좋아요. 골조를 쓰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피복제, 비닐이 색깔이 변색되거나 또는 거기에 먼지가 앉거나 때가 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살 때 제가 이제 그 최근에도 진행하는 건들 같은 경우에 땅을 살 때 저한테 꼭 땅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땅을 보여주면 제가 뭘 하냐면 뭐 그 땅을 갖다가 무슨 뭐 이 땅은 감정가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제가 보는 거는 도로 붙어 있나요? 그 도로가 진짜 도로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건축이 가능한 제대로 된 정규 도로가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인 경우에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 그런 것들 일단 보고 두 번째는 배수 잘 됩니까? 필요하면 땅에도 한번 가봐요. 저 지금 이제 그 선생님 한 분하고는 제가 최근에 땅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다음에 또 뭘 보냐? 햇빛을 봐요. 주변에 햇빛을 가리는 시설물 같은 것들이 없는지 살펴봐요. 왜? 그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처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 같은 거 있는 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땅들이 싸거든요. 농사 못 지어요, 거기서. 괴산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 들어가면 산이 높은 데가 많아요. 그럼 산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금방 져버려요. 그럼 그 햇빛을 만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땅값이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는. 특히 여러분이 기르려고 하는 것이 다음성 작물이 아닌 양광성 작물이라면 그때는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땅에서는. 옆에 건물 있으면 안 돼.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안 돼. 큰 나무 다 베버려. 그 나무를 못 뺀다 예를 들어서 그게 마을 보호수예요. 일단 천년 된 느티나무예요.
근데 내 땅이 거기에 걸려 있어. 그럼 거기 망한 거예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배우는 보조 광원을 넣어주면 되죠. 대신에 비용과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